얼마 전 플레이브 공연을 보고 왔어요. 플레이브는 한국의 5인조 버추얼 아이돌 그룹입니다. 그 버추얼 아이돌이 공연도 하냐고요? 네, 합니다. 그것도 고척돔에서요. 상상이 잘 안 되지 않나요? 저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보고 왔습니다. 고척돔은 한국에서 가장 큰 실내 공연장이죠.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제가 같은 날 제비다방에서 단편선 공연을 보고 왔거든요. 관객이 한 20명 남짓이었어요. 근데 고척돔은요, 객석이 18,000석에서 2만석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1000배는 큰 스케일이죠. 덕분에 여러모로 비교 체험 극과 극을 하고 왔어요. 앞으로는 시키지 마십시오. 공연은 게임 오프닝처럼 컷신으로 시작했습니다. 가상세계 카이룸에 살던 멤버들이 중간계인 아스테룸에 오는 장면이었어요. 저는 플레이브의 세계관을 잘 모르고 갔는데 티켓을 구해준 지인이 옆에서 계속 설명해 주더라고요. 중간에 그들의 적들인 칼리고와 싸우는 장면도 있었고요. 내용을 알고 보니 꽤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첫 컷신에서 화면이 나오지 않는 사고가 있었어요. 이게 보는 건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뒤에서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주는 사건 같았어요. 백조가 물 위에서 우아하게 떠 있으려면 물 밑에서는 발을 미친 듯이 져야 하거든요. 저때 다들 얼마나 당황했을까. 다행히 오류를 바로잡고 공연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공연 무대는 3개의 LED 스크린이었습니다. 가운데 화면은 실제 무대처럼 구성됐고요. 사람보다 조금 큰 크기의 멤버가 풀샷으로 공연을 해요. 좌우로는 연출된 클로즈업 샷이 나오고요. 양쪽으로 스크린이 2개 있는 큰 공연장 또는 페스티벌 무대와 같은 포맷인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영리한 구성으로 보였어요. 일반 공연에 익숙한 관객의 몰입을 높일 수 있을 테니까요. 공연을 보는 중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가운데 돌출 무대가 있더라고요. 플레이브는 스크린 밖으로 나올 수 없잖아요. 저기를 돌아다닐 수는 없을 테고 저게 왜 있는 거지 싶더라고요. 공연을 보던 중 미스테리가 풀렸습니다. 그 무대 위로 5개의 천 스크린이 내려오더라고요. 프로젝션으로 천 하나마다 멤버들이 자리를 잡았고요. 이후 그 천을 무대 삼아 큰 움직임 없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보통 K-POP 공연은 돌출 무대를 활용해 팬과 소통하잖아요. 나중에는 직접 관객석을 돌기도 하고요. 버추얼 아이돌 공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좋은 시도로 보였어요. 다만 프로젝션이라 LED에 비해 화면이 좀 어두웠는데요. 발라드 무대라 어두운 조명을 썼다고 이해했습니다. 제가 주로 활동하는 필드는 전자음악씬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한테는 이 공연이 오디오 비주얼 공연처럼 느껴졌어요. 오디오 비주얼은 오디오와 비주얼이 싱크되는 공연입니다. 오디오 아티스트와 비주얼 아티스트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공연하는 거죠. 플레이브는 정말 많은 게 실시간으로 싱크되고 있더라고요. 무대 뒤 5명의 멤버, 스크린 속의 버추얼 아이돌 멤버의 모션, 밴드의 연주, 조명, 그리고 관객들이 손에 든 응원봉까지요. 제가 아까 고척돔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말씀드렸죠? 이 규모에서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너무 놀랍더라고요. 1층 플로어석 뒤쪽에 컨트롤 타워로 보이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서 수많은 컴퓨터와 사람들이 계속 무언가를 조작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우주선의 관제센터 같았는데요. 이게 가능하기 위해 뒤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상상조차 되지 않더라고요. 고척돔에서 이 정도의 비주얼이 가능했다는 건 지금 공연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해요. 다른 아티스트들은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최근 이 분야의 대표적인 아티스트는 애니마입니다. 이탈리아의 전자음악 아티스트 애니마는 자신의 작업을 비주얼 아티스트와 함께 전개하고 있어요. 공연에서는 음악과 비주얼이 함께 어우러지는 스토리텔링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를 이용해서 블록버스터 환타지 영화처럼 에픽하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법한 공연을 펼칩니다. 이를 가장 잘 활용했던 무대는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스피어 공연이었는데요. 6회 공연 동안 총 10만 석의 좌석을 매진시키며 전설의 공연으로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본 힙노시스 테라피 공연도 비주얼을 정말 잘 활용하더라고요. 입장하니 무대 위에 동그란 스크린이 있었거든요. 저게 뭐 하는 건가 싶었는데 그 위로 프로젝션을 쓰더라고요. 이게 원형이기 때문에 사각 스크린과는 또 다른 입체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무대 위에 구형의 오브제가 떠 있는 것 같았을까요? 힙노시스 테라피의 공연은 사실 퍼포먼스만으로도 에너지가 너무 넘치는 공연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저런 특별한 비주얼까지 더해지니 마치 다른 시공간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해방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왜 요즘 공연에서 비주얼 요소가 늘고 있을까요? 관객의 감정을 더 크게 증폭시키기 위해서겠죠. 근데 플레이브 공연에서 비주얼은 오히려
중요하지 않아 보였어요. 제가 플레이브의 공연에서 느낀 건요, 멤버들이 고척돔에 서서 얼마나 벅찬지, 그리고 이를 위해 함께 해준 플리에게 얼마나 큰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지였어요. 공연 마지막에도 진짜 계속 몇 차례나 고맙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첨단 기술로 구현된 공연이지만 아직 마이크를 잡고 있는 손가락은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막 계속 수전증처럼 손가락이 떨리고요. 그 마이크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근데 팬들은 오히려 이걸 인간미 넘친다고 좋아하더라고요. 비주얼은 이들의 음악과 세계관을 잘 표현하기 위한 매개일 뿐입니다. 결국 그 뒤에 있는 건 사람이잖아요. 팬들이 원하는 건 멋진 공연이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아티스트와 팬이 함께 느끼는 교감이거든요. 플레이브는 버추얼 아이돌이라는 금원십 이야기를 들을 법한 포맷으로 시작했죠. 하지만 끊임없이 좋은 노래를 만들고 꾸준히 스트리밍으로 팬들과 소통하면서 고척돔까지 온 거거든요. 저는 그 과정을 같이 하진 않았지만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플레이브와 그들의 팬플리가 얼마나 감동하고 있는지요. 뭐 버추얼 아이돌이니까 감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현장은 오히려 더 뜨거웠어요. 저도 공연을 즐기기 위해 미리 유튜브에서 응원법을 보고 연습했거든요. 현장에서 따라하면서 조금이나마 그 감정을 교감해 봤습니다. 공연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예요. 제가 유선 이어폰만 쓰다 최근에 에어팟으로 음악을 들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정말 재미없다. 도파민의 시대잖아요. 근데 스트리밍과 블루투스로 열화된 음악으로는 도파민이 나오기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의 음악을 스마트폰으로 듣죠. 거기에는 게임, 쇼폼, SNS 등 이미 너무 많은 도파민 생성 콘텐츠가 존재하고요. 이 시대의 공연은 음원에서 느낄 수 없는 정말 큰 도파민을 줄 수 있는 경험입니다. 쉽게 듣고 넘겨버릴 수 있는 음원과 다르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만드는 경험이니까요. 사진으로 풍경을 보는 것과 직접 바람을 맞으며 풍경 안에 있는 건 다르잖아요. 한편으로는 그 때문에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겁니다. 이제 어중간한 공연으로는 도파민을 주기 힘들 거예요. 아티스트 여러분은 공연을 통해 사람들에게 어떤 경험을 주고 있나요? 오늘은 플레이브의 공연을 시작으로 주로 비주얼과 기술 측면에서 일을 풀어봤는데요,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건 감정입니다. 기술도 규모도 감정을 전달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에요. 플레이브의 공연이 기술도 화려하고 규모도 1000배 컸지만요, 저는 그 전에 단편선이 기타라 들고 한 공연도 너무 좋았거든요. 그건 단편선이 아니면 줄 수 없는 감정이니까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도파민 생성 포인트를 찾아보세요. 지금까지 하박국 아티스트 연구소의 하박국이었습니다. 제 채널은 모두가 아티스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를 위한 기술과 마인드를 이야기해요. 여러분도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면 구독하고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창작하는 하루 보내세요.